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저희 홍영락TV가 새로 스튜디오를 마련하면서 민심은 천심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1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홍영락TV의 모토인 나라를 위한 방송, 소통하는 방송을 모토로 하면서 이 민심은 천심 시간은 일반 시청자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나라를 걱정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똑같은 문제를 보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한일 경제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호날두한테는 한번 쏴붙이지, 그건 말 한마디 못하고 아베한테 괜히 성질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나라 살림, 그 다음에 국민들 힘들게 만든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기회에 일본을 극복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심은 천심 시간이 일반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감 없이 여러분들 시청자들한테 전달해서 시청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인터넷으로 즉각 반응을 보여주시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따가 이제 프로그램 중간에 나가겠지만 일반 시청자들이 일반인의 논객을 우리가 모시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심사해서 여러분들 출연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민심은 천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로 정말 이분 많이 애국하시는 분입니다. 전에 신학과 교수도 하셨고 목사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구국연합 여성 대표를 하시는 박현숙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은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강화문 시청 앞을 아스팔트 위를 뜨겁게 포효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현숙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좋은 얘기, 나라를 위한 걱정, 나라를 위한 방안, 이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오늘 매일 지금 이게 스튜디오가 작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네. 강화문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까? 방송으로 또 많은 분들이 예. 시청하시고 해외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다 시청하시는 줄 예. 믿고 하니까 오히려 더 신이 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박 대표님이 미리 좀 오늘 하실 말씀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거기에 따라서 좀 모르는 얘기를 좀 질문 좀 드리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요, 이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쌓여 있어요. 문재인이 정권 잡은 후로 나라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고요.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 교육은 바닥에 떨어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고 경제 강대국으로 살던 국민들이 정말 불안에 떨면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2016년도 말 가짜뉴스, 기레기 언론들, 음행, 비방, 광란의 용광로가 되어서 국민들은 선동되어서 밤마다 촛불을 들고 나와 폭동을 일으키고요. 잠깐만, 이 마이크가 이 첫 방송에 전원이 꺼졌네요. 전원을 다시 해야 돼요? 예,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예. 죄송합니다. 유튜브니까 이해해 주시겠어요? 예. 자, 계속하십시오. 급기야는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그런 시기지요. 이 모든 사태들은 실체가 없는 대통령을 모함하고 남창 고영태가
가짜 태블릿 PC를 만들어서 순진한 국민들 상당수를 선동하고 김경수가 주도한 드루킹 댓글로 이 대한민국의 운동장은 기울어졌습니다. 예. 역사 초유의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 300여 명도 거짓 뉴스에 의해서 구속되었습니다. 배후에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얻고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그 일당들이 영구 집권 계획을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의 음모를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들이 하는 일은요, 고려 연방제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PD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재인이 정책을 내놓을 때 낮은 연방제를 실시하겠다.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제일 먼저 북한에 가서 김정은부터 만나겠다 하는 그러한 정책을 내세웠으면서도 특히 젊은 층에서는 야, 이상적인 사회가 세워지나 보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나 보다 하고 막연히 그런 꿈을 꾸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몰려서 그쪽에 표를 줘서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용어를 바꿔서 연방제를 만들기 위해서 적폐청산이니 사람 중심 경제니 공수처 설치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만들어냈는데요. 요걸 한번 여러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적폐청산은 따로 없습니다. 반연방제 세력들 숙청이에요. 자유우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정치권을 숙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람 중심 경제는 공산인민주의의 경제입니다. 공수처 설치는요, 나만의 보위부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소득 주도 성장은 배급 균동론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밖에 드러난 정체들이 이론도 족보도 없는 용어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나셔야지요. 특히 우리 IT 정보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제1선두주자잖아요. 이들은 뭘 했습니까? 악용을 해서 드루킹을 이용하고 가짜 정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엎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공산화가 거의 다 완성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낮은 연방제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지요.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서 문재인 정권의 이 행태를 봐야 되니까 좌파의 그 뉴스 매체나 이런 것들도 보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알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주사파들이 하는 일을 알아야 그들을 낱낱이 깝대기 벗겨서 끌어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끌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PD님? 네, 맞습니다. 잘못된 정권을 끌어내야 되죠. 네. 우리가 왜 공산화되어서 이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의 이 인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실상을 우리 탈북자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거기에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 우파에서도 정보화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6년도 말에요. 이 TV 매체나 정보, 모든 정보, 신문 방송들이 그 종북 주사파들의 행태만 촛불 집회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내보내고요.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 저항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 제가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요. 한 몇 명이 모여서 태극기 그냥 흐느적거리는 거 요것만 한 번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한 번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로 나가는 것을 저항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방송들이 완전히 기레기 언론들 종북 주사파들한테 잡혀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자유우파
우리 국민들이 총 걸기에서 일어나면 돼요. 가까이에는 8.15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광복한 날. 우리 국모이신 유경수 여사님께서 종북 주사파들한테 저격당해서 서거한 날이에요. 이 광화문으로 전부 나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고 있다. 우리가 촛불에 쏘갔다. 촛불 아니야. 거짓말이야. 문재인 너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야. 라고 중도에서 고민하고 실망하고 이게 아니라고 껴있는 우리 젊은이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는 젊은이들보다 빛이 나고 최고의 지식을, 지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들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효율적으로 하려면은요,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을 낱낱이 파헤쳐서 하나하나, 특히 유튜버들이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반대하지요. 공산화 되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또 뭐 발사체 또 쏘았다고 그러는데, 네. 2주 동안에 3번을 내거쳐서 탄도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쏘고 이랬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그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있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걸 저지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동해안으로 쏘면서 남한 괴뢰라고 했지요. 문재인한테도 괴뢰라고 분명 김정은이가 했습니다. 괴뢰들을 내가 응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살인 무기들을 완성해서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이가 단추만 누르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뿐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 못 차린 문재인은 뭐하고 있습니까? 저는 착각을 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게 실체 어떤 정상국가가 아니고 어떤 집단으로 취급을 하는가. 때로는 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올려놓고 저는 뒤로 빠져 있어서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고 아바타로 지금 전락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너무 의분에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억울해서 많이 웁니다. 사실은 제가 원인 모르는 병이 생겨서 밤새 이 모든 기계를 꽂고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여기 바로 나와서 방송하러 왔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3년 전에 정말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억울해서 저는 울다가 피도 토한 적 있고요. 밤잠도 못 자고 20분, 30분도 수개월 동안 못 자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염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지금 광화문에 나오는 다수의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병들은 분들이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사고로도 돌아가셨지만 3월 10일 날 또 태극기를 안고 자기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결한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성경 하나만 인용하겠습니다. 다니엘서라고 보면은요, 지금 시대가 지식이 최고로 발달하고 빨리 왕래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걸 뭘로 말합니까? 정보화거든요. 정보화. 우리가 그동안에 강화문에서 또 아스팔트 광장에서 애쓰고 힘쓰고 문재인 정권을 저항했다면 이제는 효율적인, 정말 지식 있는 우리 홍용락 PD님 같은 이런 분이 나 이렇게, 제가 동생 삼았어요, 오죽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유튜버로 나와주신 거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근데 지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1차로 맞고 하는 거려. 네, 이거는 이제 사담이고요. 이런 분이 유튜버로 이렇게 애쓰신다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광장에서 끝까지 문재인한테 나는 공산당이 싫어, 나는 공산당으로 안 나갈 거야, 자유를 이루면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나는 자유를 위해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싸울 것이다 라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8월 15일 날
여러분 광화문으로 모두 모여주세요. 이걸 계기로 이제는 광장에서 강단으로 이런 이제 유튜버 활동하는 데서 이런 이제 연사분들이 나와서 고발하고 문재인의 그 행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까발겨서 우리 국제사회에 모두 알립시다. 참고로요. 국제가 공존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일본을 왜 저렇게까지 합니까? 그건 바로 뭐예요? 우파 정부를 깨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협의해 놓은 거, 박근혜 대통령이 협의해 놓은 거, 이명박 대통령이 협의해 놓은 거를 다 깨기 위해서 그런 헛된 짓을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가 일본 제품 불매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제품도 안 쓰잖아요. 어디가 더 깨지겠습니까? 어느 나라 경제가 망가지겠습니까? 우리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파 국민들이 중도에 있는 많이 방황하는 촛불을 들었던 선동된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본이 되고 그들을 이렇게 우리 자유우파 세력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뭐 아침부터 정말 그 강화문에서 포효하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너무나 좀 그렇게 감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홍영락 TV 민심은 천심 프로그램이 처음 매주 화요일 날 11시에 방송되는 건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많이 저기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나라를 위한 방송, 소통하는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보니까 다 이제 축하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그 보니까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대표님 화이팅, 종북 척결 뭐 이렇게까지 달아주셨는데 아유 감사하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첫날이다 보니까 우리 딸도 여기다 달았고. 시시용. 역시 PD님 딸이십니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예. 오랫동안 1년 동안 못 본 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여기다 또 비방은 가능하면 뭐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괜찮은데 해줘가지고 좀 그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거 가지고 뭐 재판관이 많이 이런 소리 또 오면은 서로가 피차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축하해 감사해주고, 또 우리 대표님 그 열변에 또 화이팅, 척결 응원해 주셨습니다. 자, 잘 들어봤고요. 자, 대표님,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한두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소위 얘기하는 그 이제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태극기 세력이죠. 태극기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부터 그게 불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화문에 모이고 시청 앞에 모이고 서울역에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재인 정권이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지금의 야당 국회의원들 많은 호의호식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한마디 말도 못하고 뒤에서 슬슬 메고 그럴 때 이런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분명히 시시비비를 따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정말 젊은 사람들도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사실은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뭐 야당 제야 활동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또 거기다가 그 정권 차원에서 그 태극기 세력들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좀 폄하하고 낮게 보고 무시하고 그다음에 좀 말로서 이렇게 방송에서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노인네들이 놀이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듣는 사람도 실체를 아는 사람은 좀 불쾌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동력이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지금 8.15 집회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 동력이 복원이 돼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게 다 맞습니다. 오늘 홍 PD님이 질문하는 것을
실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자 보십시오. 울분에 의해서 내 나라가 무너진다는 심정, 그래서 내 족을 다시 지키려는 그런 심정으로 태극기를 들고 정말 정말 저보고 표현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 말고도 태극기 들고 나오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자기 억울함을 그렇게 포효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종북 주사파들의 행태는요, 점점 날로 실체화되고 더 악랄해지고 완전해지고 석유 네. 모든 것들 다 김정은이 퍼다주고 나라는 경제가 완전히 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는데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분들은 그걸 저항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네. 안 돼 있으니까 많이 실망하고 그래서 동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거기에서 발을 떼보지 않은 저로서는 다 파악하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성직자로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단체마다가 개인마다 다 분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되는 건 없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이 다를 것 같으면은 뭐 너도 좌빨이냐 하고 내부 총질하고 이러는 것도, 이것도 속에 있는 울분 때문에 사실 총질하고 싸운 거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도 많이 속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이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그 억울한 거 분한 거는 너무 확실한데 되어지는 건 없으니까 이들에게 문제 있나? 이게 문제 있나? 저 단체에서 문제 있나? 저것들이 문제인가?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편끼리 내부 총질하고 그러는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내부 갈등이 있었다 이거죠? 네. 그러나 그 속의 마음은 더 확고하고 굳어 있어요. 애국을 향한 그 강한 구심점은 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굳혀져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학생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원하는 것은 충도에서 선동되어서 촛불을 들고 문재인이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이 이상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나라는 점점 망하고 있고 북한만 흥왕시켜주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수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죠. 네. 자유우파에서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낮은 자세로 다시 이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속의 울분들을 빼고 이성을 다시 찾아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될 때가 이번 2019년도 8.15를 기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는 광장, 아스팔트에서 강단으로 이제 우리가 적절한 교육도 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유튜버 교육도 같이 시키면서 젊은이들이 이 선동되는 거 당연하니까 실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 다시 찾자라고 그들을 다시 우리가 선동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시는데 홍 PD님이 애써주실 것이지요. 예, 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자, 나라를 위한 방송 홍영락 TV의 민심은 천신 프로그램입니다. 이 소통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쌍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좀 인터넷으로 반응을 주시네요.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서 홍영락 TV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좋아요 누르고 부탁드립니다. 자, 더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나왔는데 그 남북 연방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부족해서 그런지 남북 연방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공산화가 되는 하나의 첫 단계라고, 정치적인 어떤 그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때 당선될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공약으로 낮은 수준의 남북 연방제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근데도
우리 그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50% 가까이 이제 넘어서 40% 50% 가까이 그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북 연방제가 되면 요즘에 그 얘기하는 요 근자에 들어서 뭐 평화 경제라든지 통일 경제라든지 이 남북한하고 그 경제 교류를 해야만이, 일본을 배척하고 경제 교류를 해야만이 우리가 자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이 남북 연방제로 가는 하나의 방향에 대한 어떤 그 방향타 같기도 한데, 그 지금 공산화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이. 공산화로 가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하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홍 PD님. 그 남북 연방제라고 쓰기보다는 고려 연방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려 연방제. 남북 연방제로 간다 그러면 차라리 부드럽긴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고려, 이 주사파의 북한의 그 실상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일체제, 일국간대, 이정부. 이정부라는 건 대통령이 둘을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감하려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문재인은 그걸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왜 거기에 동조를 했냐? 사실 전교조의 교육이 이 주사파 교육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거기에 세뇌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3, 40년 전에 김일성 장학금으로 주사파 교육을 받고 세뇌된 자들이 이제 조금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이때는 이때다라고 해서 거기에 동조해서 그쪽으로 나아간 그런 국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적 사회를 만들 것 같고 우리가 더 부강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서 2년 넘도록 문재인 정권이 행태를 정말 유심히 살펴보고 이거 아니다라고 돌이키는,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저 교부 앞에서 저녁에 7시에 대학생들이 나와서 집회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속았다. 우리는 정말 이상사회를 만들 줄 알았는데 문재인이는 완전히 잔인하고 악랄하고 야비하다. 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대학교 동아리에서 일을 하는데 약간의 우익 성향이 있는 자는요, 집에서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쉬고 있는데도 그냥 말도 없이 문을 따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을 무슨 죄인 취급하고 그들을 정말 전부 하는 일을 갖다 올가매려고, 우익으로 못 나가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유를 누리던 우리 젊은이들이 그게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올 때 우리가 태극기 연대라고 그러잖아요. 태극기 연대는 아주 강경 우파, 정말 확실한 이 대한민국은 자유우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이론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왜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젊은이들이,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이들도 생각이 다르다, 조금 색깔이 다르다, 조금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배척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들은요 하는 일이 다 각각이잖아요. 난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이 지금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태극기 세력들이 다 지체들의 각각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눈, 코, 입, 귀가, 손발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그들이 하는 일을 그저 인정을 해주면은요, 언젠가는 우리 자유우파가 하나로 뭉쳐서 힘을 발휘해서 저 주사파 정부를 깨부셔버리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재인을 끌어내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되니까 중도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안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홍 PD님이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방송국 PD로서 전공하면서 그쪽으로 최고의 지식인이니까 제가 많이 의지하고
이런 우파의 그 젊은이들을 유튜버들을 지도하는 그런 일을 좀 해주시기를 이 시간에 많은 시청자 앞에서 부탁드리고요. 아이고. 확실하게 대답 받겠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참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서는 좀 만나 뵙기 힘든 분입니다. 박현숙 그 대한민국 구국연합 여성 대표님이신데 전에는 대학교 신학과 교수님 하셨고 또 원래는 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기 힘든 거는 이분이 지금 뭐 많이 그 아스팔트 위에서 토요일마다 아스팔트를 녹이며 포효하고 뭐 이런 일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그 정권적인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그 스튜디오 기존의 제도권 방송에는 출연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는 우리 박현숙 대표님을 자주 모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건 전부 다 좀 어떤 개론적인 얘기고 좀 총괄적인 얘기지만 다음부터는 좀 지금 말씀하신 총괄적인 얘기지만 다음부터는 좀 개론적인 얘기로 좀 구체적인 어떤 애국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네네. 건강하십시오. 건강에 애국입디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다음에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영락 방송 화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